한국에 벌써 왔다 갔네. 1등이네. 듀얼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는 완전히 홀딩이 되지 않는다. 애프터 블로우라는 기능에 대한 모크리TV.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크리TV 박기남입니다. 저는 오늘 H크리에이터 라운지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곳은 현대자동차에서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마련해준 공간이고 이렇게 스튜디오도 있고 조명도 있고 시승할 수 있는 차량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와봤는데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출시와 동시에 자동차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신형 투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옆에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어서 준비해준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투싼 시승차가 있었으면은 그걸 찍었으면 좋은데 아직 없다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투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제가 동호회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되게 면밀히 조사를 하고 추리고 거르고 추려서 10가지 항목을 선정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발췌한 곳이 클럽 투싼 NX4라는 클럽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분들께서 직접 쓰신 글이라든가 댓글들이 이제 캡처가 돼서 여기 나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함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현대자동차에 질문을 하고 답변까지 받아왔습니다. 박기남과 함께하는 신형 투싼 어디까지 알아봤니? 신문 십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머플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화보를 찾아보면 머플러가 다 숨겨져 있는 화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실차를 찍은 사진들을 보면 싱글 트윈티 머플러도 있고 듀얼 머플러가 적용된 차량들도 있어서 지금 투싼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께는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뭐라고 적으셨냐면 L라인 모델에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수출형이나 2.0 가솔린에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자, 머플러 형태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출시되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에는 싱글 트윈 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듀얼 머플러도 마찬가지고요. 자, 싱글 트윈 팁은 N라인에만 차별화를 위해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듀얼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도 적용되지 않고 딱 중국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왜냐면 이게 가솔린 모델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왜 가솔린 모델에 이걸 왜 뺐을까? 요즘에 이거 없으면 되게 불편한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은 엔진 특성이 아니라 변속기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DCT가 적용된 차량 중에 원격 주차 보조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보신 기억은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전자가 탑재하지 않고 버튼 하나로만 작동을 해야 되는 기능의 특성상 그만큼 좀 미세한 움직임에 대한 컨트롤이 좀 필요해지거든요. 토크 컨버터가 있는 자동 변속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DCT 같은 경우에는 수동 변속기처럼 미세한 움직임을 요할 때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제어가 가능한 자동 변속기가 적용된 디젤과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전면 그릴과 엠블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 대다수의 사진들에서 볼 수 있는 그릴은 다크크롬 그릴과 다크크롬 엠블럼이 적용된 사진들이 많은데 몇몇 사진에서 실버 톤하고 블랙 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이게 트림 그리고 라이너 혹은 추후에 추가될 어떤 고성능 모델이라든가 다른 모델에 적용되기 위해서 개발 중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또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일단은 대답은 이래요. 글로벌의 다양한 지역에는 그만큼 다양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컬러 그리고 재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엠블럼과 라디에이터 그릴의 굉장히 그 쫀쫀한 완벽한 컬러 매칭을 위해서는 라디에이터 그릴 컬러하고 엠블럼 컬러를 이제 동일하게 맞춰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엠블럼이 이제 우리 얘기죠. 다크크롬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엠블럼과 그릴은 모두 다크크롬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 추가될 N9이라든가 다른 모델에서 혹은 라디에이터 그릴의 색상이라든가 엠블럼의 색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다크크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입니다. 공조 컨트롤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이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내용이고, 어떤 분들은 필요 없지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현재 국내에 출시된 모델들은 2열에는 공조 컨트롤러가 없습니다. 그냥 송풍구만 딱 있고, 수출형에는 스크린과 버튼으로 된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스크린과 버튼이 들어간 후석 공조 독립 제어는 서유럽에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옵션을 적용했을 때 판매 가격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배제했다고 합니다. 조금 아쉽네요. 자, 드디어 벌써 중간까지 왔어요. 벌써 넘버 5입니다. 넘버 5. 리어 턴시그널 램프가 하단에 위치해서 좀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후방에서 오는 차량들 시야에 잘 들어올지, 혹은 또 포지션이 살짝 높은 덤프 트럭에서 봤을 때는 시야 확보라든가 시인성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자,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싼의 다이나믹한 이미지의 리어 램프, 그리고 리어 이미지, 그런 디자인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투싼의 리어 램프를 보시면 마치 코브라의 동리라든가 상어의 이빨처럼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데, 이 후방에서 오는 차량의 시야라든가 뭐 덤프 트럭에서의 시인성, 이런 것들을 현대차도 이미 인지하고 우려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 투싼에서부터 계속 기본 옵션으로 적용되고 있는 아웃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줄 걸로 본다고 합니다. 넘버 6입니다. 자, 7단 DCT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항상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가솔린 모델에 적용되는 7단 DCT, 이게 저희가 이제 기존 모델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저속에서 꿀렁인다든가 변속 충격이 있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디올류 투싼에 적용된 7단 DCT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 부분들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자, 기존 시장의 7단 DCT에 대한 우려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그것들을 현대자동차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싼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저속 꿀러김이나 변속 충격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침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담당자님 말씀을 전하자면 한층 변화된 투싼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참 좋은 숫자죠. 자, 7번째. 자, SUV를 고려하는 소비자들 대부분이 험로 주행 모드가 적용되는 걸 원하실 텐데, 가솔린 모델에서 또 이 옵션이 빠졌단 말이죠.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랑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의 특성상 미세한 움직임이나 변속기가 슬립된 상태에서 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토크 컨버터가 있는 자동 변속기가 아닌 DCT가 적용된 차량에서는 수동 변속기처럼 꿀렁인다거나 뭐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변속기의 과다한 열 발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건식 DCT, 가솔린은 건식 DCT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식 DCT의 경우에는 험로 주행 모드가 적합하지 않아서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솔린 모델의 경우에는 4륜을 적용을 하게 되면 경사로 저속 장치만 추가가 되고요. 디젤은 4륜을 적용하면 경사로 저속 장치랑 험로 주행 모드 두 가지가 다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8번째입니다.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는 세 가지 모두 하이브리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단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던 시트 폴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는 2열 하단 배터리로 인해서 완전히 폴딩이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리고 카달로그에도 2열 폴딩 앤 다이브 시트 부분에 하이브리드는 미적용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2열 시트가 평탄화가 아예 안 된다는 부분인지 궁금해들 하셨어요. 여기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건 하이브리드 모델은 미적용됩니다, 이 부분인데, 과연 뭐가 미적용되는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미적용되는 건 바로 다이브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2열 폴딩은 당연히 하이브리드 모델도 다 되는 거고요. 풀 플랫까지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탄화죠. 근데 이 다이브 기능은 하이브리드 특성상 통합형 배터리가 2열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이브 기능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싼 내연기관하고 하이브리드는 모두 풀플랫은 가능한데, 자, 하이브리드 모델이 다이브 기능이 적용이 안 돼서 풀플랫면이 50mm 정도 상향이 되고 풀플랫 각도가 약간 2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풀플랫 했을 때 경사로가 8도 정도 되고요.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0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브랜드 SUV들도 보면은 폴딩했을 때 경사로가 뭐 8도, 9도 뭐 대충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 또한 이 다이브 기능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폴딩 앤 다이브 시트라는 명칭 때문에 저는 이 폴딩과 평탄화, 풀플랫을 위해서 다이브 기능을 넣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개별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브 기능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닥면, 러기지 보드면을 낮게 해서 전체적인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트렁크에 물건을 실잖아요. 요 높이를 낮춰서
좀 더 수월하게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가지 용도가 다이브 기능의 주된 목적이라고 합니다. 다이브 기능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경사도라든가 바닥면의 높이가 차이가 나는 건 부가적인 효과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이브 기능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요. 자, 9번째입니다. 9번째는 이번에 투싼에 들어간 굉장히 쏠쏠한 기능에 대한 내용인데 바로 애프터 블로우라는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프터 블로우가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에어컨을 사용을 할 때 굉장히 깔끔하고 냄새 안 나게 잘 알아서 관리를 해주는 기능인데, 자, 차량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전력을 사용해서 이제 블로어를 작동시키고 이 송풍구 루트에 있는 습기를 말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있으면 저희가 에어컨을 막 틀고 가다가 시동을 모르고 그냥 꺼버렸을 때 안에 있는 습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능이, 이 쏠쏠한 기능이 하이브리드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하이브리드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투싼의 그 공간성과 거주성을 위해서 통합형 배터리를 2열 밑에 탑재를 했죠. 이 통합형 배터리가 12V로 적용이 되면서 기본 차량들 대비 배터리 용량이 다소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사용하는 주행 환경에 이제 통합형 배터리도 조금은 용량이 적고, 그런 상황에서 배터리 잔량에 대한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기능은 방전에 대한 방지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방전에 대한 보호 로직이 적용은 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방전에 대해서 취약한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이번 하이브리드에는 E-핸들링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도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자, 이 핸들링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선회 상황에서 그 가치가 좀 더 크게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뭐냐면 차량이 급격하게 막 선회를 할 때 차량의 무게중심이랑 뭐 차량의 거동을 이 시스템 자체가 파악을 해서 각 시점별로 모터 구동의 토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굉장히 급격하게 높은 속도에서 코너를 진입했을 때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조향을 돕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갓기단과 함께하는 신형 투싼 어디까지 알아봤니? 신문 10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알아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크리 TV